윤석열 낡은 동아줄 바이든 붙잡고 우크라 전쟁 개입. 이후 에디터.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방 진영의 주장만 난무하지 그걸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공식으로 담긴 것이다. 특히 새 정상은 북러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해 북한군 파병을 재차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집힌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증폭시켰고 뒤늦게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진영도 모두 가세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약 40분간 만났다. 공동성명에는 작년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급진전해온 3국 안보 국방협력 제도화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일 3호국 설립,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이 담겼지만 예상대로 북한군 파병,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3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의제는 증대되고 있는 북한 위협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논의된 북한의 주요 위협으로 미사일, 핵역량 그리고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됐다는 1만 명 넘는 북한군 문제를 포함한 북러 협력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 파병 문제를 보는 새 정상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전투에 관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추정한다. 북 간의 증대되는 연계가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등을 소개했다.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이미 파견됐는지에 가타부터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2년 만에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러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영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모두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유사시 한국군 파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설사 북한군이 실제로 파병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한국의 안보와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을 무마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한반도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논리를 구사하며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우크라 지원의 한계에 봉착한 바이든 정권의 요구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정권의 필요가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를 벌일 공산이 크다. 이날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호국 설치에 합의해 트럼프 복귀 이후에도 3국 협력 제도화를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듯이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유사시 파병도 비슷한 맥락에서 결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면서 누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힌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바이든의 요구를 수용해 전쟁을 확전시키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점이다. 2달 후면 취임할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도 모른 채 큰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도 나토 등 유럽도 자신들은 거리를 둔 채 한국의 개입을 바라는 형국이다. 다급한 우크라이나는 온갖 확인하기 힘든 정보를 뿌리며 부채질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나섰다. 16일 미국 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한다며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관리센터에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 제93 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며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의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다고도 했다. 이 정도로 세세하게 파악했다면 우크라 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일 텐데 주장과 말뿐이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영상과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곤 조만간 우크라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 드론 공격 방어 장비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재입성 이후 트럼프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는 미지수다. 다만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집권 1기의 대외 정책을 2기에는 더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바이든과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 시점에선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낡은 동아줄인 바이든을 부여잡고 우크라 전쟁 개입을 타진하고 트럼프의 주표적이 될 시진핑과는 하필 이 시점에 만나 반트럼프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듯한 모양새를 과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2년 반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같이 외교란 미명 아래 반중 일변도 정책을 펴오더니 아주 예민한 시점인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 모습을 보여서다. 뭔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최소한 2달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반트럼프를 하든, 친트럼프를 하든, 반중을 하든, 친중을 하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익 외교를 하든 그 다음의 일이다.